자, 행정절차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 절차법에 상대하는 말은 뭘까요? 실체법이죠. 전통적으로 절차법은 어디서 발달했게? 영미법계의 전통입니다. 그지? 실체법은 어디의 전통이야? 대륙법계의 전통이야. 그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에서는 실체를 중요시하고요. 영미법계에서는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지? 영미법계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있잖아. 영국에서 나온 거. 그지? 영국법에 보면은 이런 법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 자연적 정의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자연적 정의로부터 영미법의 절차법이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지?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듀 프로세스란 말 들어봤어요. 그죠? 듀 프로세스는 해석하면 뭡니까? 적정한 절차. 그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법의 적정 절차에, 그지? 이게 바로 절차법을 말하는 거지, 그지? 우리 헌법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야? 영미의 전통이야, 그지? 그래서 절차법에 대해서 알아줘야 될 때가 있잖아. 내용으로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일단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법의 주요 내용, 이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상의 하자의 효과, 절차상의 하자는 어떤 효과를 낳느냐, 그지? 쉬운 거부터 할까? 절차상의 하자의 효과. 절차상의 하자는 뭡니까? 절차는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데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 하자가 의미가 있겠지. 하자라고 보겠지. 그지? 그런데 절차는 안 지켰는데 실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잖아. 횡령을 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야. A라는 공무원이 횡령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됐어. 그지? 횡령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형사처벌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징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가 하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변명의 기회. 이 변명의 기회라는 게 뭐야? 이게 바로 절차야. 그지? 그래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했어. 그지?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징계는 말이야. 적법한 징계냐, 위법한 징계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건 어떤 징계냐 하면 취소할 수 있는 징계가 된다. 이런 거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이 횡령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단 말이야.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문제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문제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 이 징계를 취소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김현주 씨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횡령한 건 분명하고 있잖아. 변명의 기회만 안 줬어. 사실은 변명의 기회를 줬어도 결과는 똑같아.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런 경우에 변명의 기회를 안 주고 징계한 것, 이 징계를 적법하게 봐야 되느냐 위법하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절차를 중요시할 거냐 실체를 중요시할 거냐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런 경우에 아주 명백히 안 준 경우면은 뭐 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주 뭡니까 확연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변명의 기회를 한 10일 정도 줘야 된다. 그지? 그런데 한 7일밖에 안 줬다. 이런 게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되느냐. 또 변명의 기회를 주는데 문서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안 하고 전화로 야 너 언제까지 의견 제출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가 의원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있잖아. 독일은 어디를 대표하는 거야? 대륙계를 대표한다. 그지? 독일의 전통은 어떤가 하면 있잖아. 절차는
실체에 봉사하는 뭐다? 수단이다. 그지? 예. 절차는 있잖아. 실체에 봉사하는 수단일 뿐 뭐는 아니단 말이야. 이 자체로 그 자체로 뭐가 아니다. 이 자체로는 법이 아니다. 그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지? 예. 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다 말이야. 얘는 실체 누구한테 권리가 있고 누구한테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란 말이야. 그지? 예.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예. 신체가 건강해야지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 있잖아. 그지? 뭐 그런 컨셉이야.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있잖아. 실체의 중대성, 좀 명백하고 이 중대한 실체가 있으면 절차의 경미함, 그래서 실체의 중대함은 절차의 경미함을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법문 규정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영미법계의 전통으로 그거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지? 우리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영미 쪽에 가깝게 대륙 쪽에 가깝게 영미 쪽에 가까워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 하나. 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고. 절차는 있잖아. 크게 세 가지의 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지? 맨 처음에는 뭔가 하면 뭐 하겠어요? 이런 거를 너한테 하겠다는 거 알려줍니다. 사전 통지.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지? 두 번째는 청문을 합니다. 청문. 이 청문이란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 그지? 청문 그럼 뭐밖에 안 떠올라요, 우리는? 청문회, 그지? 그래요. 청문회, 그거 좀 달라. 청문은 있잖아. 의견 제출 절차를 말해요. 의견 제출 절차. 의견을 한번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청취하겠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청문은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쓰게? 영어로 쓰면 히어링이라고 씁니다, 그지? 히어링이라고 써요. 리스닝이라고 쓰면 안 돼. 히어링이야. 들어봅니다, 그지? 그래서 청문회는 있잖아. 세 가지 종류의 청문이 있어요. 세 가지 청문. 이제 여기 청문 의견을 요거는 실제로 들어보는 거는 의견 뭐라 그러노? 의견 진술 절차라 그러지, 그지? 의견 진술 절차. 이거는 뭐야? 출석을 해서 하는 거야, 그지? 내가 직접 행정한테 청문 주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의견을 직접 진술합니다, 그지? 요걸 뭐라 그래? 직접 하는 것을 이제 정식 청문이라 그래. 정식 청문. 정식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약식이 있겠지, 그지? 약식 청문은 어떻게 하게? 추측한 데는 의견을 뭐로 제출하겠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지, 그지? 의견 제출 절차를 약식 청문이라 그래. 그래요. 요거는 개인적, 응? 개인적.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 집행의 범위가 넓어서 이해관계인이 많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다 모아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막 의견을 개진하는 걸 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 공청회라 그래. 그지? 공청회. 공청회. 공청회는 그래서 어떤 히어링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프라이빗한 거고 요거는 뭡니까? 퍼블릭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퍼블릭 히어링을 공청회를 퍼블릭 히어링 이렇게 불러. 이해되잖아. 그지? 그래서 청문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청문의 요지는 뭐다? 의견을 들어보는 거다. 그지? 이런 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거니까 그냥 정식 청문, 약식 청문. 그래. 어떤 게 제일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게 실제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제일 많이 이루어지겠지, 그지? 서면으로 의견 받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건 큰 사업에서는 하겠지.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절차는 뭔가 하면 있잖아. 세 번째는 뭐 하겠어요? 세 번째는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처분은 어디서 이루어져? 처분은 여기서 이루어져, 그지?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뭡니까? 뭘 합니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지? 처분과 동시에 하는 거야, 이거는. 처분을 하면서 해야 돼. 처분하고 한참 있다가 하면 안 돼. 처분과 동시에 처분 이유 제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지? 이게 행정의 세 가지 절차예요. 그지? 아, 그러고 보니까 행정 절차의 개념은 안 했네. 그래. 개념 다시 할게. 행정 절차의 개념은 있잖아. 행정에는 행정입법도 있고요. 행정 집행도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행정 사법이라는 것도 있지. 그지? 행정 심판 같은 거. 요거는 뭔가 하면 사실은 다른 개념은 다 의미도 없고요. 요거만 알면 돼. 요건 뭔가 하면 행정 절차라는 것은 행정 처분 절차를 말해요. 행정 처분 절차. 행정 처분을 하는 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말이 그지? 요 뒤집어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가 하면 행정 처분이 아닌 것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야. 행정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야? 오늘 배울 행정 절차법이야. 그지? 그래서 행정 처분이 아니면 있잖아. 행정 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지? 예를 들어서 행정 지도는 행정 처분 절차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지? 행정입법도 다른 절차 뭐 기타 등등. 그지? 그래서 행정 처분 절차인데 있잖아. 구체적으로 행정 절차의 시기는 언제야? 처분 전 후. 행정 처분 전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행정 처분 전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협의의 개념이고 협의의 행정 절차의 개념이고 또 뭡니까? 일반적 행정 절차의 개념이고 그래. 보통 우리가 행정 절차 그러면 요걸 말한다. 그지? 근데 아주 넓은 의미로 행정 절차 그러면 행정이 하는 모든 절차, 행정 구제 절차, 뭐 행정 사법 절차 다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 그지? 그래서 행정 절차는 협의의 절차를 말하고 일반적 절차를 말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처분 전 절차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전적 절차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지? 예. 자, 그다음에 있잖아. 행정 절차는 어떤 의의를 갖는가 하면 행정 절차가 갖는 의의는 뭐냐? 의의는 뭐겠어요? 의의는 뭐야? 사전적 예방 기능이야. 그지? 예방 기능. 예방의 반대말은 뭐게요? 사전적 예방 기능의 반대말은 뭐야? 문서봐. 사후적 무슨 기능? 구제 기능이야. 그지? 이제 사후적 구제 절차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많이 배우는가 하면 이거는 사전적 행정구제라 이렇게 많이 배워. 사전적 행정구제. 구제는 사전적 구제가 중요하나 사후적 구제가 중요하나? 응? 소영이. 응? 구제는 사전적 구제가 중요하게 사후적 구제가 중요하게? 사후적 구제가 중요해? 그렇게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요즘 있잖아. 행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전적 구제라는 거는 뭐야?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지? 잠깐 참고로 그래서 행정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볼게. 행정구제는 있잖아. 크게. 이건 여러분 언제 배우게? 다음 학기에 배운다. 그지? 다음 학기에 배우는데 행정구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지? 사전적 구제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가 있겠지. 예. 보통 우리가 구제라는 개념은 뭐하고 어울려? 사전하고 어울려? 사후하고 어울려? 사후하고 어울리지. 그지? 그래서 보통 행정구제 그러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지? 그래서 사후적 구제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있잖아. 손해전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라는 게 있어요. 손해전보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 준다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행정쟁송은 행정의 작용이 잘못됐을 때 쟁송을 통해서 바로 잡겠단 말이야. 잘못된 것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려 주겠단 말이에요. 그지? 법의 종류를 떠나서 구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거. 그럼 구제가 되지, 그지? 또 하나는 뭡니까? 안 되니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이거고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이건데, 되돌리는 과정이지. 이거는 거지. 종국적인 게 아니라 쟁송을 통해서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하든지 무효화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변경이라도 하든지 와 같은 거를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행정쟁송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 행정기관이나 뭐 별도의 심판기관에서 담당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행정심판이라고 말해요. 그죠? 법원에서 담당하는 걸 뭐라고 그래? 행정소송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손해전보제도는 있잖아.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이 한 작용이 위법한 작용이면은 손해 뭐라고 부르게? 배상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은 국가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지? 예. 그래서 요 관장하는 법이 뭐야?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손실보상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래요. 요거는 뭐야? 적법한 작용이. 요거는 위법한 작용이고요. 국가의 위법한 작용, 행정의 위법한 작용. 얘는 뭐야? 행정의 적법한 작용. 그지? 적법하게 왜 침해해? 적법하게 왜 침해하는가 하면 있잖아. 국가가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거. 그지? 여기 보면은 우리 서울숲 옆에 보면은 뭡니까? 그 뭐 짓나 봐. 동네에다 싹 밀었대. 그지? 뭐 거기다가 뭐 어떤 뭐 상가를 짓거나 뭐 도시계획을 새로 하거나 뭐 그지? 어쨌든지. 그래서 국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수용이라는 것은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사용하거나 또는 제한하거나 그지? 사용, 사용 제한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지. 그러면 뭡니까?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손실보상이야. 그지? 그래서 다음 학기에 배우는 건 뭡니까? 요거 배운단 말이야. 그지? 요거. 요거 배워. 사전적 구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대표가 뭐라고? 행정 절차라는 게 있다. 그지? 절차. 두 번째 뭐 배웁니까? 청원 가는 게 있어. 청원. 들어봤어? 청원? 이거 뭡니까? 청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지? 예. 누구한테 청하고 원해요? 행정한테 청하고 원해요. 그죠? 뭐를 청할 수 있어? 입법을 청할 수 있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그지? 그럼 뭐라 그래? 입법 청원이야. 그지? 입법 청원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의원한테 해야 돼. 그지? 입법 청원의 특색은 있잖아. 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특색이 있어. 그 다음에 행정청원이 있겠지. 행정청원. 그지? 행정청원은 행정이 집행하는데 말이야. 좀 우리한테 이런 거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집행해 주세요. 행정청원이야.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사법청원. 예. 사법청원은 없어. 아니 뭐 전혀 없는 거 아닌데 요 사법의 제일 큰 작용은 뭡니까? 제일 큰 작용은 뭐야, 소영아? 법원에서 뭐해? 재판하잖아. 그지? 그래. 재판 청원은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요. 재판 청원이 되면은 안 되지. 그지? 그래요. 사법 행정 청원 이런 건 돼요. 근데 재판 청원은 안 돼. 그럼 뭐 누구 빼달라, 넣어달라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안 돼. 그래요. 청원이라는 것도 이제 사전적 절차로 본다 되게. 그지? 또 뭐 있는가 하면 있잖아. 민원 처리 절차가 민원 처리. 모든 행정기관은 있지. 1층에 가면 뭐가 있어요? 민원상담센터라는 게 다 있어. 그지? 없는데 봐라. 다 있지. 시청에 가도 있고요. 경찰서에 제일 크게 있어요. 그죠? 왜? 경찰서가 침해할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요. 민원 처리. 예? 민원 처리에서 조금 더 들어간 게 뭔가 하면 청와대도 있어. 참고로. 그래서 있잖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사람 청와대 하고 이러잖아. 그지? 그래.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민원 이 담당하는 그 기관에 보면 있잖아.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 민원만 계속 넣는 사람이 있거든. 직업으로. 응? 어떤 사람은 1년에 넣은 민원이 1000건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 관계되는 제일 큰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게 제일 큰 기관이야, 그지? 예. 국민권익위원회 뭐뭐시를 압니까? 다 알아. 그 정도로. 그리고 요거 이제 좀 요거와 관련된 기관 중에 그 처리 방법 중에 고충 처리라는 게 있지, 그지? 고충 처리. 옛날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 그지? 그래서 고충 처리 기관, 국민을 그냥 수식에다 빼자, 그지? 고충 처리. 예. 고충하고 민원은 어떻게 다르게? 각게 다르게? 같은 데 있잖아. 좀 달라. 이거 뭔 고자 이게? 쓸 고자야, 그지? 그래서 이건 심한 민원을 말하는 거야. 그래. 요걸 담당하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야, 그지? 국민권익위원회. 옛날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잖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조직,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예? 그거하고 또 행정심판위원회, 요 세 조직이 합쳐져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다시 탄생한 거야.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뭘 하는가 하면 행정집행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어요. 시정명령은 못해요. 시정명령이나 뭐도 못해. 취소권 이런 거 없어. 이런 건 없어. 없어. 뭐만 할 수 있어요? 권고만 할 수 있어. 야, 내가 검토해 보니까 말이야. 이 의뢰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너 이렇게 좀 바꿔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 권고를 무시할 수 있게 없게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 권고를 수용하거나 수용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또 장황하게 밝혀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데 있잖아. 요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어. 옴부즈만은 요거 고충 처리하고 거의 비슷해. 비슷한데 조금 달라. 옴부즈만 유형 중에 옴부즈만이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의회 소속이 돼 있었다고 그래. 이게 이제 공직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기능, 감독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에 소속이 된 옴부즈만이 원형이야. 그래서 의회형 옴부즈만 그러거든. 우리나라는 요거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지? 행정형 옴부즈만 이렇게 불러. 그래서 옴부즈만을 나타낸 대표적인 말이 뭔가 하면 와치독이야, 와치독. without 뭐가 없어요? 이빨이 없는 감시견이다. 그지? 이빨이 뭐야? 이게 취소의 권한, 시정 명령의 권한 이런 거거든. 얘는 없어. 뭐만 있어 얘가? 권고할 수만 있다.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요. 맛은 다 봤어. 행정구제법 이런 겁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이는 있잖아. 다시 돌아와서. 이는 이제 사전적 예방 기능을 한다, 그지? 그래서 미리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측면인 거지, 그지?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이거는 국민의 권익을, 그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지. 국민권익 보호기능. 이거는 영미법계에서 행정절차법이 발달하게 된 이유하고 같습니다. 그지? 대륙법계에서도 행정절차법이 나중에 발달합니다. 근데 대륙법계에서 행정절차법이 어떤 이유로 발달하는가 하면 이유가 좀 달라. 뭐라고? 행정 능률 확보. 대륙법계에서는 있잖아. 행정이 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행정절차 이의를 부여합니다. 그지?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능률 확보, 영미법계에서는 권익보호. 그지? 이렇게. 세 번째는 있잖아. 자, 우리나라 이제 현행 행정절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아까 보던 걸 보겠습니다. 현행 행정 절차법. 우리 현행 행정 절차법은 언제 제정됐다고 나와요? 1996년 맞아요? 그래요. 연도는 뭐 중요하지 않지. 몰라야 되는데 어쨌든 1996년에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됐다. 그지? 그 이전에는 없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래요. 그 이전에는 왜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나? 궁금하지? 그래. 나만 궁금하구나. 그래요. 96년도에 생겼다. 그 이전에는 생기지 없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요거 이제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 그지? 제정이. 제정의는 뭔가 하면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의 법전화를 의미해. 행정법의 법전화 이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 안 들어봤구나. 행정법의 법전화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 맨 앞에 보면 이 배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행정법의 역사는 짧다, 그지? 행정법의 역사는 행정법의 역사는 역사는 한 2, 3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법리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일한 법전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 법전화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야, 그지? 첫째 이유는 뭔가 하면 역사가 일천하다. 일천하다는 말은 뭐야? 이게 얕단 말이야, 그지? 깊지 않단 말이야, 그지?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무 분야가 다양해. 너무 다양해서 이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룰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겠죠, 그죠? 예. 현주 씨 맞아요? 그지? 분야가 너무 다양하면 하나의 법전을 만들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요. 그럼 법전화되어 있는 법은 어떤 법이 있단 말이야? 법전화되어 있는 법은 예컨대 어떤 법이 있겠어요? 민법, 그래. 민법은 법전화되어 있어. 민법전. 응? 그 다음에 형법전. 이런 건 된단 말이야. 또 뭐 상법전. 이런 건 돼요. 그런데 행정법전은 안 돼요. 행정법전은 만들면 이만 너무 커요. 그지?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법리 개발도 잘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법의 법리는 많이 어디서 따왔다 그랬어요? 사법 규정을 따온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민법 총칙을 한번 듣고 오세요. 그랬잖아. 그지? 예. 그런데 어쨌든지 요 행정절차법은 있잖아. 행정법의 법전화의 한 노력의 결과라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제 행정법 전반을 규율하는 공통의 룰로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 법전화의 한 노력의 결과다, 그지? 자, 그러면 있지. 우리 현행 행정절차법은 절차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느냐? 그렇게? 그렇지 않다, 그지? 뭡니까? 실체에 관한 규정도 있다. 실체에 관한 규정도 있다.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게 있게?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 대표적으로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은 실체에 관한 규정이야. 또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신의성실, 신뢰보호 이런 원칙 있잖아, 그지? 우리 배웠잖아. 이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뭡니까? 저거에 관한 부분이야. 실체적인 규정이야. 그래. 사실 이걸 이렇게 펼쳐놨는데 이거 일일이 보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있잖아,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폼이지, 폼. 폼. 이런 것도 한다고 이렇게 사진 찍히면 좋잖아, 그지? 그래. 근데 조금 볼 거야. 전혀 안 보진 않고요. 자, 일단 큰 그림으로 있잖아. 이거 안 가져온 학생 그냥 봐. 나만. 할 수 없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 자, 한 장씩 보자. 1장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총칙이라고 돼 있다. 그지? 총칙.
자, 그 다음에 2장이 뭔가 하니 2장이 뭐예요? 2장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 2장 2장은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2장에서는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그지? 그래서 어디가 핵심이야? 2장이 핵심이야. 그지? 그래서 행정절차법 요거만 있으면 돼. 사실은 나머지는 뭡니까? 엑스트라야. 3장은 뭔지 볼까요? 3장이 뭐야? 신고라고 돼 있네. 그지? 신고야. 그지? 신고에서는 신고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지? 예. 신고하고 자, 신고하고 관련되는 말로서 우리 뭐 배웠어? 수리 배웠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 신고 수리는 어떤 신고 어떤 수리가 있다 그랬지? 신고에는 어떤 신고가 있다 그랬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입법예고라는 게 있어. 그지? 그래서 행정상 입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 그지?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에는 어떤 게 있어요? 행정 법규 명령 이런 거야. 그지? 행정규칙 이런 거야. 그지? 그 다음에는 행정예고라는 게 있어. 그지? 그래서 뭡니까? 행정 집행작용 중에 규모가 큰 것들이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을 예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지도라는 게 있네. 이거는 뭐라고? 이건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야. 물론 절차적인 내용도 있는데 실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지? 그 다음에 보칙이라는 게 있어. 그지? 이 보칙이라는 건 뭐야? 보충적인 규정이란 말이야. 그지? 위에 그 대략적인 어느 규정에 좀 포함시키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이지. 그지? 그래요. 목적 보시면 이 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한다. 이 중요한 포인트 사실은.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야? 권익 보호네. 그지? 아까 영미법계의 뭐 행정 절차의 등장 이유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목적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아니 계속 너무 열심히 적을까봐 중간중간에. 행정청이란 봅니다. 행정청이란 뭐를 말한다. 나 보니까 가는 뭐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다음에 그 밖에 쭉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도 포함되고 사인도 포함이 되네. 그지? 이 사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불렀어. 그지?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 그랬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지? 우리가 배우기는 행정청은 짧게 쓰면 어떻게 쓰라 그랬어? 행정관서의 장을 말한다. 그지? 그래요. 그리고 행정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독임제 행정청이 있고 합의제 행정청이 있다. 그지? 합의제 행정청은 뭐라고 불려? 주로 위원회라고 불린다. 이런 거 했지. 처분이란 뭐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외우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는. 그지? 그래요. 했었고요. 행정지도란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래 불났나 보다.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위. 행정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키워드는 뭐야? 여기서 권고, 조언입니다. 권고, 조언, 권고야. 당사자는 뭐냐? 그지?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이다. 그지? 조교는 뭐하는 빨리 가서 볼 거지. 그지? 예. 이런 걸 들으면 있잖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 하잖아. 그지? 자습하기 싫은 학생들이 저런 걸 이렇게 건드려서 집에 가고
우리는 어떤 학생은 두꺼비 집을 내립니다. 정전이라고 집에 가고 그런 적이 있었지. 자, 이거를 내리는 방법은 안 되지. 이건 터치가 어쩌면 내려질까? 이 밑으로 가는 방법이 뭐야 이거? 이걸로 해야 되나? 아, 근데 계속 내가 이걸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있어야 이걸로 그냥 작용의 범위 보지.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의 작용 범위는 제일 처음에 뭡니까? 처분을 규정한다, 그지? 그다음에 신고, 행정입법, 행정예고, 그지?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한다라고 하지만 행정절차는 뭐만을 말한다 그랬어요? 처분 절차만을 말한다, 그지? 사실은 여기서 행정절차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행정예고 절차나 행정지도 절차를 행정절차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안 돼. 국회, 지방의회 의결 이런 거는 행정처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다 뭡니까? 행정처분사항이 아닌 거야, 그지? 병역법에 의한 징집 이런 건 처분이긴 하지만 이루를 적용하지 않아. 왜? 그 개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뭡니까? 다른 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거야. 개별법에서 처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겠지, 그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치? 그런 말도 어딘가에 나오는데, 어딘가에 나오는 거 하면 있잖아. 이 3조 여기 있잖아. 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뭐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우리 신뢰보호 원칙 배웠잖아, 그지?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요.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규정. 그래서 1.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된다. 두 번째,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공익되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는 안 된다, 그지? 이거 무슨 말이야? 신뢰는 보호하되 신뢰 보호하고 뭐하고 부딪힐 때는 공익하고 부딪힐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익 형량을 한단 말이야, 그지? 이익 형량을 해서 그래도 사익이 우선된다면 그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신뢰를 지켜주라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있잖아. 쭉 내려오면 자 7조 행정청 간의 협조라는 게 있고요. 8조는 행정응원이야, 그지? 예. 행정응원도 말 그대로 응원, 응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요청을 하면 좁은 의미의 행정응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민방위응원이라는 게 있고요. 소방응원, 재난응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협의회 3대 행정응원이라고 그래. 예, 자, 꼼꼼히 다 볼 수는 없고요. 하나씩. 자, 당사자 봅니다. 당사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될 수 있어, 그지? 요거는 학생들이 잘 틀리는 부분이겠지. 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당사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뭐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명백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다른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그지? 그래서 전통적인 법인격을 제외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법인격 없는 단체도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소비자 단체나 환경 단체를 고려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법인격 없는 소비자 단체나 환경 단체도 또 어떤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엔 지위의 승계인데, 지위의 승계. 어디 있습니까? 사항. 자, 보니까 10조 제4항을 보시면, 여기 이런 거 있네.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이란 말이 있지, 그지? 사실상 양수했다는 말은 뭐야? 뭐에 반대말이야? 법률상으로 양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사실상으로 양도한 자도 또 뭡니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런 건 뭡니까? 법률적인 양도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 주로 어떤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우리 되어 있는가 하면 건설업의 등록, 하천 점용 허가 이런 것들은 이전이 되는 것들이거든. 근데 사업은 빨리 해야 되고, 그지? 그런 경우에 말이야, 그지? 사업상 인수인계 양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겠지. 그래서 사실상의 양수한 자도 승인을 받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죠? 그래요. 자, 어디 갔어? 이런. 자, 대표자하고 대리인. 대표와 대리. 대표자는 다수 당사자의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대리는 행정 절차도 대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주로 누가 대리하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그지? 혁준이 알아? 존속은 누구야? 직계, 존속. 혁준이의 직계, 존속에는 누가 있어요? 몰라요? 종명이 알아요? 그래요. 준영이는 뭐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에는 누가 있어? 아들, 손자, 그지? 예. 친족 관계를 따지는 데는 있잖아. 직계가 있고 반계가 있어요. 반계는 옆으로. 예? 삼촌은 반계야, 그지? 삼촌은 직계가 아니잖아. 아빠의 동생이니까 형이나. 그래서 반계가 되지, 그지? 여러분 간단한 법률 지식 알려줄게. 직계는 있잖아. 한 대간 1촌입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 1촌이야, 그지? 그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나하고 할아버지는 그래서 몇 촌? 2촌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손자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는 몇 촌? 3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아니, 손자하고 내 아들하고 말이야. 내 아들하고 내 할아버지하고는 3칸이니까 3촌이 되는 겁니다. 옆으로는 2촌이야. 아빠하고 나하고 1촌이지, 그지? 아빠하고 아빠 동생하고 2촌이지, 그지? 그래서 촌수는 3촌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2가 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사촌형의 아들은 나하고 몇 촌? 사촌형의 아들. 제 경우 몇 촌이겠나? 5촌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가 뭐로 불려? 5촌 아저씨가 되는 거지, 그지? 어려운 말로 뭐래? 당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 부부 사이는 몇 촌? 부부 사이는 없어요, 무촌이야. 그러니까 내 아내의 삼촌하고 나는 몇 촌?
삼촌이야. 우리는 묶어서 하나, 그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우리 있잖아 뭐 이렇게 심부름 대신 시킬 때 부인한테 뭐 행정기관에 뭐 하는 경우 있잖아, 그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런 건 대리지 그런 게. 그래서 주로 뭘 줍니까? 할 때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같이 주지, 그지? 가서 뭐 합니까? 위임장을 씁니다, 그죠? 네, 대리하는 사람한테서.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보자. 여기서 2항을 보시면 대리인에 관해서는 11조 3항, 4항, 6항을 적용하는데 11조 3항 1, 2항은 적용 안 하고요. 3항 당사자는 대표자를 변경 해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대리인을 변경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된다는 뜻이야. 4항도 그렇고, 그지? 그 다음에 5항은 적용이 없어. 그 다음에 6항은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지? 5항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대표자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뭡니까? 대리인 이거 적용을 안 받으니까 대리인 스스로 본인처럼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송달 봅니다. 송달. 자, 우리 배웠다, 그지? 송달은 뭐 있어요? 맨 앞에 보시면 우편 송달 하는 거 있네, 그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그다음에 뭡니까? 전자통신망을 위한 송달을 뭐라 그래? 전자 송달이라 그래, 그지? 예, 그렇게 있어요, 그지? 그리고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 뭐야? 우편 송달이야, 그지? 우편 송달은 어떠다 그랬어? 침익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등기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대개 송달일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본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기억이 있네. 그래, 그래서 어쨌든지 그렇고, 두 번째는 교부 송달이라는 게 있네, 그지? 교부 송달은 뭡니까? 직접 준단 말이야. 그런데 봐,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어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 무슨 능력이 있다 그래? 의사 능력이 있으면 돼. 행위 능력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행위 능력은 행정법에는 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뭡니까? 의사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 집에 10살 난 꼬마가 있는데 의사 능력이 있거든. 걔한테 줘도 돼. 우리 집에는 7살짜리도 의사 능력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전자송달이라는 거지, 그지? 전자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한다, 그래 돼 있어. 예. 그렇잖아.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 전자송달 하면 의미도 없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있잖아.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뭐 누르면 동의하시오 무수히 나오잖아. 읽어봅니까? 그거 읽어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너무 많아서 동의할 게 그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자기가 사실은 전자송달을 받을 것을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네, 문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은 없구나. 사실은 있잖아.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우편송달하고 동시에 해주는 게 맞다고 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빨리 보기 위해서 전자송달로 받고요. 또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우편송달 해주고. 왜냐하면은 내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여러 개 주소를 쓰기도 하고 쓰던 걸 안 쓰기도 하고 그러지,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반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요거는 뭐야? 공시 송달을 말하는 거야, 그지?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공시송달 하는데, 공시송달의 방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관보하고 공보는 어떻게 달라? 관보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국가기관에서. 공보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게 공보야. 그 다음에는 게시판에는 행정기관의 문 앞에다 붙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AND야,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것은, 전자 공시송달은 저는 부수적으로만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안 돼, 그지? 오프라인에도 하고, AND 온라인에도 하고 이렇단 말이지. 그래요. 요거는 있지. 요거는 이 공시송달은 며칠 있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어요. 며칠? 14일. 그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지? 자, 처분의 신청은 뭐로 하도록 돼 있어? 문서로 하도록 돼 있어. 그지? 표시합니다. 그지? 처분의 신청 문서주의야. 그지? 처분의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없는 거지. 그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지?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언제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이거 뭐하고 비슷해? 도달주의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상대방이 그걸 열어봤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이 재밌는 건 있잖아. 우리 이것도 이게 저거 아니야. 전파 이런 거잖아, 그지? 이거 1초에 얼마 정도 간다 그래요? 이 빛의 속도, 이 전파의 속도 같은 거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과학 시간에. 지구 7바퀴 반. 그지? 맞나? 소리는 뭐 그래 빨리 안 돼. 그지? 한 340m. 근데 재밌는 건 있지. 그 주식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빨리빨리 사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버가 가까이 있으면 그 빨리 된다네. 그래서 여의도에 사는 사람하고 있지. 또 멀리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속도가 달라진다는. 난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빛의 전파의 속도하고 좀 다른 모양이지, 그게.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 여기 요 2항. 2항 보시면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기간을 처리 기간 내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때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어, 그지?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다. 그치? 자, 사전 통지는 하려면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열흘 전까지 통지해야 돼, 그지? 그래, 그 이유는 뭐겠어요? 청문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래.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사항이네, 그지? 사정에 따라서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인 의견 청취 현재 곤란한 경우, 그지? 그다음 의견 청취 이런 경우엔 청문한다. 의견 청취가 청문이라 그랬지. 청문은 언제 하는가 하면 당의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행정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지? 그다음에 이럴 때는 또 공청회를 한대요. 공청회는 언제? 마찬가지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지?
자, 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이런 걸 뭐라 그래? 침익적인 처분이라 그러잖아, 그지?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는 1항 또는 2항의 경우 외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래 돼 있어, 그지? 예. 요거는 있잖아.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야 된다, 그지? 의견 제출이라는 말은 서면에 의한 제출을 말하는 거야. 약식 청문. 의견 청취는 정식 청문, 의견 제출은 약식 청문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처분 이유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이유를 제시해,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할 수 있어요.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 반복적인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할 수 있는 처분, 이런 경우엔 처분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처분의 방식. 처분의 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한다, 그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처분의 방식은 구두로 해도 상관없는데 문서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뭔가 하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지. 전자문서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말, 구두, 그지? 예. 구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한글로 쓰기 위해서 바꿨어. 옛날에는 구두였는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이래 돼 있어. 처분 정정할 수 있고요. 고지 봅니다. 고지.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기간, 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알려야 된다. 그치? 옛날에는 있잖아. 예전에는 여기 없었어. 여기 없었어요. 예전에는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고지가 있었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고지 없었는데 언제 바뀌었어? 얼마 안 됐네. 그지? 2012년도에 바뀌어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 요거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오고지의 효과, 오고지. 고지가 잘못됐어. 오고지. 자, 어떻게 고지하는가 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고지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90일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면 언제 190일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지, 그지? 오고지 효과야. 오고지의 효과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게 하면 되는가 하면 처분의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지? 근데 이게 오타가 나서 이렇게 났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일 이러면 뭐가 적용이 돼? 90일이 또 적용이 되고요. 190일이면 190일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불고지.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렇습니다. 처분을 할 때 구두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하지 않겠지, 그지?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어. 있잖아. 이런 거를 안 해도 돼.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때는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불고지 효과는 있잖아. 규정대로 발생합니다. 그지? 규정대로는 뭐야?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래서 그 청구 기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청문한다, 그지? 의견 제출하고요. 이건 서면으로 한다 그랬지, 그지? 처분 전에 뭐라고?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반향 후 청문회 주재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는 사람을 이제 청문 주재자로 정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자격을 갖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야? 교수, 뭐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청문 주재관으로 임명, 위촉을 합니다. 그래요. 청문 주재자는 뭐가 핵심이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게 핵심이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는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벌칙을 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건 뭡니까? 공무원 의제라 그러지. 이거는 뭐야? 공무원의 개념이 세 가지 공무원이 있거든. 첫째, 신분상의 공무원, 공무원법상 공무원. 그 다음에는 책임법상의 공무원이라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상의 공무원이 있어. 얘는 지금 뭡니까? 지금은 형법상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 청문 주재자는 형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그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청문 주재자가 되면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기억해야 돼. 제척, 기피, 회피, 의미. 제척, 기피, 회피, 의미. 보세요. 제척은 뭔가 하면 다음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는 뭡니까? 요런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말이야. 누가 어떤 뭐 청구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빠집니다. 보세요.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본인이 그 대상이야. 그거 안 되겠지, 그지? 그럼 객관성 결여되잖아, 그지? 당사자 등과 민법 조문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당사자가 내 동생인데 내가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자신이 정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신이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그지? 그러면 주재관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 그 다음에는 있잖아. 요거는 제척의 의미는 뭐라고? 법령에 정한 사유에 의해서 당연히 청문 주재관이 될 수 없는 경우야. 포인트는 뭡니까? 법령에 정한 사유에 의해서 당연히. 그게 포인트의 핵심 용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기피야. 청문 주재자 등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주어가 중요해. 기피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기피 신청하는 거야. 저 청문 주재관이 말이야, 나하고 옛날에 싸웠던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불리하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기피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기피의 핵심 용어는 뭡니까? 당사자가 청문 주재관을 기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피야. 회피는 청문 주재자가 주어야. 청문 주재자가 1항 또는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지? 자, 본인이 정언 감정했거나 본인 당사자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회피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어가 중요한 거지. 얘는 청문 주재자가 내가 저 사람 거는 공정하지 못해 빠져주는 게 회피고요. 기피는 누구야? 당사자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되겠어. 기피 신청을 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의 용어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지? 청문은 공개할 수 있어요, 그죠? 청문회 공개 그렇게 나와 있네. 청문회 공개 다시 보자.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 신청을 하거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그지? 그래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있잖아. 원칙은 비공개다, 이런 메시지라고 그러네. 원칙은 비공개고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 청문 주재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있잖아. 당사자는 이거 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청문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 청문 주재자가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요. 당사자가 의견 진술하고 증거 제출하고요.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쭉 이제 하다가 청문 나중에 다 한 다음에는 뭡니까?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 청문장소의 서면을 통지한다, 그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청문은 병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문 주재자의 권한, 정거조서, 청문조서 뭐 이런 거 몰라야 될 것 같고요. 몰라야 될 것 같고요. 쭉쭉쭉. 공청회는 되게 14일 전에 통보하더라, 그지? 일시 방법, 뭐 장소. 아까 한 것처럼 전자공청회는 일반 그 오프라인 공청회하고 병행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요. 자, 쭉 내려옵시다. 신고. 행정절차법의 신고는 뭐라 그랬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그랬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신고가 어떤데?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치? 그래서 신고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형식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된다. 그렇게 됐고요. 신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입법예고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행정예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은 봐봐. 권리의 의무, 권리 보호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 할 수 있네.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인 경우 안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 안 할 수 있다, 그지? 기간이 나왔는데 근데 기간이 어디 나오더라? 예고 방법에 나오나? 예고 방법. 관보나 공보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이런 데 해야 되고요. 예고 기간이 있네, 그지? 이게 내가 저기 한 게 늘었어. 이게 봐봐. 최근에 개정이 돼서 있잖아. 40일로 늘었어요. 20일이었는데 자치법규는 20일. 바뀐 거니까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공청회도 할 수 있어. 그걸 위해서. 행정예고는 자,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국민한테 매우 영향이 큰 경우, 많은 국민한테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이런 경우지.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부담을 주는 경우에 행정예고도 해야 된다, 그렇지? 준용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기간도 40일 이것도 준용이 된다는 말이겠지. 예고기간. 아니구나. 예고의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42조, 44조부터 43조는 적용이 안 되네, 그지? 예고기간은 여기 있습니다, 그지? 미안해, 여기 있네. 예고기간은 20일로 한다, 그지? 오케이. 행정지도가 규정이 돼 있다, 그지? 지도의 방식, 신분을 밝혀라,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를 요청하면은 문서를 줘야 된다. 비용 부담, 행정청이 부담해라. 그치? 오케이, 뭐 이런 거에 대강. 그래요. 대강 봤고요. 신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합니다.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끝. 수고했습니다. 네.